안녕하세요. 2022년 8월 6일자 49번째 마켓 코멘트 앤드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차트고 미리 다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트렌드 라인들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 똑같은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이 트렌드 라인들이 변화된 게 아니지만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새로 추가됐다고 할 만한 거는 여기 있는 전고점 2021년 10월 25일 전고점이 새로운 지지선으로 올 수 있다는 정도. 그리고 여기에 있던 이 저점 7월 14일 저점, 이 저점도 어떤 트렌드, 지지선의 저항선으로 할 수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보시면 제가 계속 주장해 왔었던, 그리고 그렸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116.64와 92.93 레인지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에서 다시 내려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깨졌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락장이 펼쳐지고 여기에서 다시 반등해서 92.93선에서 다시 튕겨 올라가서 이게 이 위에까지 오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지만 거기까지 못 미치고 이 중간 레벨 정도 되는 105.24 라인에서 튕겨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갔지만 결국엔 다시 내려왔는데 내려온 데까진 좋았지만 결국은 92.93 라인이 깨지고 컨펌 받았죠. 컨펌 받는 동안 이 밑에 90.56선에서도 지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바들이 이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다른 분봉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방향을 다시 잡고 내려온다던가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그 레벨까지 올라간다던가 하는 정도의 움직임들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2021년 10월 25일에 고점이 전고점으로 작용을 해서 여기서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아직 그 레벨까지 내려오지는 못했고요. 내려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월화까지 이 레벨 안에 있다가 수목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나마 장 막판에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15분봉을 보시면 등락이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저항받고 다시 쭉 빠지는 이런 식의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는 거.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일봉만 이렇게 보셔가지고는 이게 지금 뭔지 지금 거의 도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럼 이 도지가 여기서 반등을 얘기를 하는 건지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에서 차트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도지들이 어떤 변곡점을 가리킨다고 배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CL에서의 도지는 어떤 그런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적인 영향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도지는 도지일 뿐.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도지 여기도 도지 났었죠. 여기도 뭐 여기도 도지 났었고 물론 여기는 이제 반등점이 되긴 했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뭐 이런 데에서 도지가 났다면 뭐 어떤 다른 의미를 줄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데서 도지가 났으니까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내려갔다든지
뭐 그런 의미를 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도지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거의 다 내려와서 지금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 더 빠질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크로스코픽한 얘기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조만간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매크로스코픽한 의미는 거기서 찾아보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두 가지 다른 아날리시스를 해볼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전에 만들어졌던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인데 뭐냐면 여기 있는 고점과 여기 밑에는 92.93선을 0과 1로 놨을 때 여기서 반등을 해서 61.8% 선이 이 정도다. 그래서 7월 19일 여기는 지금 저기죠. 이거 그 롤오버된 다음이라서 얘네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어디까지 78.6선이 작용을 했을 뿐 61.8% 선까지는 미치지 못했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다시 여기 61.8% 선인 7월 8일, 7월 9일에 작용을 했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 큰 의미가 없었다.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 0.618선을 저점에다 붙이고 그 다음이 어디까지인가를 보는 그런 기법을 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0.618을 이 라인에다 맞추고 그렇게 되면 73.95 정도 되는 선. 다시 말해서 한 74 정도까지가 61.8선에 해당되는 거죠. 74 정도가. 그리고 이 라인을 78.6선에다가 맞추면 84.58, 그래서 84.5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두 개의 프라이스가 84.5 하고 74선이 다음 저항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크게 눈에 띄는 이 노란색으로 된 이 전 고점 말고는 사실 딱히 큰 지지저항선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프레스 레벨이 없어요. 여기 어디야? 62.45까지 내려올 동안 여기서 뭔가 의미가 있는 지지저항선을 찾기가 힘들 때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가지고 이 저점을 61.8선에 놓고 1이 되는 선, 여기 이 선이죠. 어떻게 보면 73.89 여기서 74%선 이 정도 선, 그리고 0.786, 78.6% 선이 됐을 때 85 정도 되는 84.5 정도 되는 그런 선.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이 경고점하고 또 맞아 떨어지는 레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지선이 모호할 때는 봐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 세 개의 대표적 트렌드 라인을 그려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1, 2, 3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의 트렌드 라인을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일단 이거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지워볼까요?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금 쓰니까 여기에서 이 옐로우 라인 85.41에서 지지받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트렌드 라인 이 점하고 이 두 점으로 연결된 거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더 빠지게 되면 여기 밑에까지. 근데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에 의한 가상의 지지선이 있다는 거, 그거를 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그릴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패러렐 채널인데 왜 패러렐 채널을 여기서 생각을 하냐면 이 뒤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여기에 6월 7일, 8일 그리고 여기 6월 14일에 있던 이
고점 이후로 계속 다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이 다운 트렌드가 그냥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패러럴 채널을 걸면 이 고점과 이 고점이 연결되는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가 이 저점과 이 저점, 이 저점, 이 저점 4개의 저점과 맞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얘는 채널로서의 의미가 있는 그 정도 상황이고, 이걸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면 더 땡겨서 여기까지 해도 각도가 똑같이 나오죠. 좀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채널을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면, 지금 이 다운 트렌드는 여기에서 저항받아서 바로 빠져서 내려오는 이런 상태고, 그것에 따른 지지선은 79.80선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더 시간이 지나면은 더 밑에 있는 75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도 계속 하락세가 지속된다면 75선까지도 지지선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시 반등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매크로스코픽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는 이 위에 있는 노란 선 2개와 이 채널에 있는 상단 리미트, 이 정도가 하나의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그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트렌드 라인에 의한 저항선, 또 이 1번 트렌드 라인에 의한 저항선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다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진 않을지언정 100달러까지 가지 못하고 한 92, 많이 가도 95 밑에 선에서, 그리고 더 빠지게 되면은 80에서 심지어는 75 정도 선까지도 갈 수 있다. 조금 더 브로드하게 75에서 95 정도의 레인지에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길었죠, CL이. 이미니 S&P 간단하게 볼게요. 이미니 S&P 보시면 지난번에 이 채널 어저스트드 된, 그러니까 다시 수정된 프라이스 채널에 저항을 받아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올라갔어도 여 밑에 걸쳐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목요일에 이 어퍼 리밋을 브로큰 한 걸로 컨펌이 된 상태였지만, 금요일 날 다시 빠졌다가 빠지고 쭉 빠져서 내려온 게 결국 이 트렌드 라인은 몇 주 전부터 그려져 있었던 트렌드 라인이죠.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에 만나는 꼭지점에서 정확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갔죠. 15분 봉을 보시면 그 오픈 후에 다시 올랐지만, 오픈하기 전에 논팜 발표 나고 나서 쭉 빠졌다가 이제 장 개시하고 나서 다시 쭉 올랐다가, 그리고 한 30분 후에 다시 쭉 빠지고 다시 오르고, 이런 패턴을 보였죠. 오늘 되게 어떻게 좀 재밌는 하루였는데, 이렇게 한 번에 쫙 빠질 때의 이 그 저점 레벨이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레벨로 저항을 받았다라고 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간 상태이지만, 사실 여기에서 벌써 1, 2, 3, 3개의 저항을 받은 셈이 되기 때문에, 아직 4202까지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장 막판에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질 여지가 있고,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프라이스 레벨의 지지를 뚫고 다시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은 이 상한 레벨과 이 옐로우
옐로우 그 전고점의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시면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채널이 깨지면 그 다음에 크게 볼 수 있는 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연결되는 이 각도가 작은 이 트렌드 라인인데 이 트렌드 라인까지 가려면 한 4350 내지는 4320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운 트렌드가 이제는 깨진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베어 마켓이 깨져서 사이드 무브도 아닌, 왜냐면 여기에 사이드 무브려면 이 레벨에서 뒤튕겨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베어 마켓이 계속 유지된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 옐로우 라인, 이 레인지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베어 마켓 다운 트렌드가 아닌 다시 상승 기류로 전환됐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레벨이죠. 지금 이 4222.25 레벨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다음 주 트레이딩과 다다음 주 트레이딩에서 지금까지 연초부터 내려왔던 다운 트렌드의 기조가 깨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밀려서 다운 트렌드 기조가 계속될 것인가를 정하는 아주 중요한 두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나스닥도 다운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가 깨져서 올라갔지만 지금 여기에서 있는 이 두 점으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 각도가 다른 이전보다 더 작은, 다시 말해서 가파르지 않은 트렌드 라인마저도 깨고 올라간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운 트렌드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베어 마켓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여기서 보여드린 사이드 무브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사이드 무브면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왔거나 여기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어도 어느 정도 레인지를 넓게 본 사이드 무브가 시작됐다라고라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베어 마켓이 깨져서 아직 불 마켓까지는 아니라도 베어 마켓 자체는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다시 받고 여기에서 지금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고 빠졌습니다만 다시 이 위에 있는 한 개 더 있는 이 지지선 저항선마저 뚫고 올라간다면 이건 트렌드가 확실하게 변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 트레이딩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은 뭐 다른 거에서 얘기할 게 없죠. 이 프라이스 채널 그냥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뭐 지금 이거를 더 길게 그려볼까요? 길게 그려봐도 그냥 이 트렌드 라인 쫓아가는 정도죠. 저항받고 빠지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고, 저항받고 빠지고, 그리고 이 21,871 이 선에 닿지도 않았는데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고, 하지만 여기서 다시 빠져서 뭐 여기 다시까지 빠진다고 해도 다음 주에 여기 주말 지나고 월화 8월 11일 뭐 수, 목 이 정도까지 왔으면 프라이스 채널에서 지지받는다고 해도 그게 여기 옐로우 21,871선도 같이 이중으로 지지를 받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뭐 다시 또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찔끔찔끔 올라가기는 하지만
여기서 하루에 빠졌던 거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트렌드 라인과 다시 여기서 이제 다른 트렌드 라인을 그린다고 해도 과연 이 정도의 볼라틸리티를 가지고 어떤 큰 방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정도 되면 27,000 레벨까지 가는데도 거의 얼마나 걸려요? 9월, 10월 가야 되겠죠? 9월, 10월 가고 나서 이제 여기서 저항받고 한 방에 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워낙 크립토 커런시 마켓이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이 진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그냥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트렌드는 상승 트렌드로서 로컬리 상승 트렌드로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연결되는 이 트렌드 라인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고, 그나마 여기에 있는 더 가파른 로컬 트렌드는 이겨냈어도 어떻게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상승 모멘텀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까지 볼 수 있겠죠. 뭐 이 정도가 상승 모멘텀인데 각도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갈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냥 계속 가서 27,900 레벨까지 가면 거기서 그냥 저항받고 툭 빠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이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드린 다음 주와 다다음 주 트레이딩에 이게 왜 중요한가? 특히 그 주식시장에서 그 트렌드를 결정하는 그 기술 지표상으로 기술 분석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한테 제 그 동영상을 소개하실 때 오늘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향후 하루 한두 주, 좀 길게는 몇 달 정도까지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크로스코픽한 것도 중요하니까 제 페이스북 글 주말에 올릴 그 페이스북 글도 참고하셔서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